김성애 소장님. 중간층과 서민의 예. 정당을 하기 위해서 어제 6천자 기자회견도 했고 조금 전에도 뭐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서민들에게 금융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또 지역 화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다만 게으른 언론들과 이 토론한 사람 언론 탓이죠. 아니 그런 언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아니, 우리도 토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갖다 해야 작가님, 되는데 아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거기에 관심도 없으시고. 아니 그건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렇게 보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이 문제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아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그냥 태도가 빈정대가 끝나버리니까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민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저도 광고 무슨 광고세요? 이현주에 대해 행사 잘 해드렸더니 저도 저 유튜브를 예. 정말 그런 거 안 하다가 예, 이상민 TV 아니 이상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니 뭐니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제가 더 밀려요. 그래서 밀려. 제가 루즈벨트 이상민 TV 루즈벨트 이상민 TV 예. 제가 정치인으로 표상을 삼는 우리 그분이시라 루즈벨트 이상민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해주세요. 자 김포 서울시 편입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뜨겁네요. 지금 이제 김도경 지사 반응도 나오고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는데 이현주 의원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이시죠? 네. 그럼요. 아니 특히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던지고요. 일단 이건 저는 도대체 뭐 좀 내용이나 좀 알고 얘기를 했는지 이게 결국엔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 김포시가요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서울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이렇게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포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 외곽의 한 구로 편입되는 거예요. 김포구 강서구보다 더 외곽 쪽에 한 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지금 외곽의 구들이 지금 상황이 다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보다 자치구가 훨씬 열악해요. 재정이라든가 재량, 행정 면에서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아마 그 재정의 이 세수나 이런 게 크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김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이제 서울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과연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하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20-30년 전에는 이게 경기도가 시골이었잖아요. 농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에 사람은 한양으로 가야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신도시들 중에 거주 환경 좋은데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서울 외곽의 어떤 구보다도 더 집값도 비싸요. 왜냐하면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주거 환경이 좋고 하니까 외곽의 신도시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 교통. 그렇죠. 교통 인프라하고 그다음 교육 인프라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웬만큼 돼 있지만 그분들의 수준과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요? 그럼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 얘기는 안 하고 행정 얘기를 하면서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떻게 집권 여당이요? 지금 이게 행정 이 개편이나 이런 게 100년지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방 소멸 시대에 이런 얘기를 마구 던집니까? 저는 그리고 이거 실제로 광명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20년 전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 경기도 서울시 다 동의받아야 했는데 그게 안 되고요. 그다음 다른 시들도 막 중구난방이고 또 그 시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따져보면 굉장히 이해관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결국에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될 거다. 안 되고 실제로 실익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이분들 도대체 저는 이게 어떻게 집권 여당이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느냐. 이거 거의 떴다방 정치 아닙니까 이거? 떴다방 정치다. 근데 지금 너무 떠가지고 민주당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안 들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슈 다 가져가가지고 지금 아니 이슈는 가져가서 전 이슈 전환에는 성공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따지면 따질수록 이거 역풍 불 거예요.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님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좀 못하고 너무 졸속이다 또는 뭐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도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본질적이고 요 김포 서울시 편입 이 문제만 보지 말고 전국적인 그렇죠. 상황을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걱정되는 것이 자칫 소모적인 국난 국론 논란거리로 잘 나갈 갈라치기.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중대 결함은 지금 대체로 정리된 것이 수도권에 너무 과집중돼 있고 지방은 고사당하고 있고 예. 이것을 어떻게든지 역대 정권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방 분권 지금 대전에서는 그저께 어저께 오늘까지 이제는 지방 시대 뭐 이걸로 지금 저 여러 가지 행사를 크게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왔었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저 김포시 서울 편입 이렇게 되면 예. 아니 드러난 거는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 같이 대전이나 호남, 영남 이런 쪽에 사는 강원도 사는 사람들은 심리적 저항감이 크죠. 아하.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국이 파열음이 심각할 정도로 파생될 수 있다. 이런 걱정거리가. 김동연 경기지사는 중국 다녀온 다음에 이 김포 편입 문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그 대국민 사기극이다. 또 굉장히 또 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의원님 말씀도 그러면 총선 때도 계속 이슈가 되다가 결국에는 총선 지나도 못할 사안인데 지금 저는 무리하게 총선 때도 이거 별로 이슈 안 될 거라. 이슈 안 될 거다. 네, 왜냐면 앞으로 시장도 상대 아니에요? 편입시키는 거 이제 서울특별시가 예. 그 권한을 갖고 있을 텐데 예,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신중한 이제 반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뜨듬미지근 내지는 반대 내지는 막 4분 5열 이래서 결론 안 나고요. 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하. 이미 있었고요. 예. 그런데 다 그렇게 끝났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한 시 가지고 해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도권을 뚱뚱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이 답도 아니고요. 모범 답안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김포시 시민이었던 진중근 교수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자, 이 사안 그러면 끝까지 안 갑니까? 전 김포 시민 보진 않아요. 아 계속 갑니까? 아 계속 이게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클리엔텔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거든요. 아. 근데 특혜를 보는 이익을 보는 집단은 딱 특정돼 있어요. 아. 근데 이익을 안 보는 사람들은 분산돼 있어요. 그럼 정치적으로 결집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자기들 이익을 보는 거기만 결집하게 되면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물고 갈 겁니다. 만약에 안 되잖아,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민주당 책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되게 클리엔텔리즘은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대구 그 부산 공항 같은 것도 이것도 못 막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제대로 하려면 이번에 총선용이 아니라 예. 도시 경쟁력의 차원에서 빅픽처. 그럼 일본이 엄청나게 일본의 도쿄가 무섭게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건축 양상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미래주의적이에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넓은 그림 하에서 국가 전체 계획 속에서 이 얘기가 돼야지 김포 하나만 달랑 던져놓고 그다음에 또 원하면 니들도 해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힘에 만약에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 계획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 김포를 그 사업 속에서 제대로 배치시켜라. 그다음엔 우리가 평가해주겠다. 고향도 하자. 우리도 들어가자. 이런 게 나오고. 예.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현대국가로 오면서 각 국가들이 도시화, 집중화를 하고 있는 건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메가시티. 그리고 그랜드 메가시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부산, 영남, 부울경, 또 충청권, 호남권, 강원도 이런 쪽도 권역별로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게 메가시티가 잘 조성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내놔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면서 순항을 할 수 있는데 없이 그냥 그것만 할 경우에는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시작을 못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다음번 대권 도전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 망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게 본인하고 큰 상관 없다고 볼 거거든요. 내가 상관없다고 보시죠. 아니 왜냐면 정권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서 교체하려면 정권 교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맞설 수밖에 없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을 버리고 경기도를 안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모든 질문은 오세훈 시장님께 먼저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기현 의원이 본인이 울산시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국민의힘이 울산, 부산, 경남 3개 지방자치를 다 잡은 다음에 예. 멀쩡하게 추진되면서 40조 넘는 국가 비용이 들어가려고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그러니까 취소했어요. 받잖아. 합의서를 쓰다 말고 찢어버리고 끝내버렸거든요. 아. 여기를 먼저 했었어야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강래 교수가 이제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에서도 지적하지만 이게 중앙 집중적으로 예산 한 군데 몰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로 100씩 나눠주면 소용이 없고 한 군데 몰아줘야 되는데 순서대로 따지면 글쎄 뭐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만들고 그다음에 서울 하면 모르겠는데 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현주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수가요. 그러면 서울로 편입되면 이제 김포시가 알아서 세수를 획득해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걷어가지고 쓰던 거가 이제 서울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가 배분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것을 나눠 받아서 내려 받아서 김포구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거는 전국의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오는 얘기.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구역을 자르고 할 때 할 얘기지. 예.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틀을 갖다가 재조정하지 않고 구조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당장은요. 김포 골드라인이라든지 5호선 연장이라든지 교통 인프라부터 먼저 빨리 확충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헌이라든가 이런 큰 마스터 플랜이랑 같이 다음 대선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야. 저는 말씀 중에 예. 잠깐 말씀 중에 이제 이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재산세 뭐 이런 거는 김포시도 기초단체이고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도 기초단체다니까 그거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재산세 부분은. 예, 마무리했는데 짧게 해주세요. 예. 이제 지금 이게 배분하는 문제는 뭐냐면 과정이 이게 그렇다는 정략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아젠다거든요. 이 아젠다 자체는 살려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젠다를 좀 살려야 되고 민주당에서 뭘로 받아치면 전국 행정 개편하잖아. 여기도 행정 개편이거든요. 발전 전략은 없어요. 맞겠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야를 떠나가지고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이건 같이 진지하게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 자, 김포 의견 마치고요. 자, 민주당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총선기획단을 이제 꾸렸습니다. 일각에서 근데 이 총선기획단이 친명 총선기획단이다, 자객 공천기획단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별로 그 힘이 없는 그냥 총선기획단이고 실제적인 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을 거니까 그 과정에 다리 정도 역할한다라고 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께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아니 그거를 뭐 뻔한 거를 그걸 뭐 친명이니 아니니 기획단이 힘이 있니 없니 얘기하는 게 예. 헛웃음 나는 얘기고요. 헛웃음이 나오신다. 예, 그거는 또 이제 뭐 조종식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을 해야 단장이죠.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단장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도 헛웃음 나는 얘기예요. 하나만 한 얘기고 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딱 있고 지금 공고에 있고 당 내부적으로 소위 강성 지지자들에서 여러 가지 받고 있고 1인 지배 체제가 그냥 이재명 당으로 되고 있어요. 예. 의사결정 구조가 다들 맹종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김 뜻이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총선 기획단을 하든 공천 관리단을 하든 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서 가타부터 얘기하는 게 괜히 입만 아픈 것이고 뭐 사무총장이 단장을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그게 뭐 그렇게 다 그냥 이재명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당이 된 거거든요. 예. 약간 무서워요 좀 이게 사실. 이현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막 우리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 거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민주당이 거의 잊혀졌어요 대중들한테서. 아닙니다. 사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3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강하게 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네. 때는 어쨌든 이 자체가 문제다. 아. 야당인데 예, 아주 제1야당. 지금 170석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포괄적으로 야당이 해석하면, 예. 이렇게 큰 야당이 도대체 국민들한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되고 예. 단합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민주당의 혁신은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 바람 속에서 사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정권 교체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5년만 하고. 이것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이념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하는 정당이 될 것이냐. 예. 아니면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정당이 될 것이냐를 분명히 선택을 해서 아하.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앞에 그 대선에서 진 원인을 정말 분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건 집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총선도 문제겠지만. 민주당 이러다가 집권 어려워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걱정할 사안은 아닌데 다만 이제 혁신의 방향이라는 게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당이라는 게 집권 을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민주당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당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유일하게 진정성 갖고 하는 일이 뭐냐? 이재명 지키기거든요. 검찰하고 싸우기. 그거 외에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당으로서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당이에요. 하는 일이 문제는 그래도 거죠. 있죠. 자 김성애 소장님. 중간층과 서민의 예. 정당을 하기 위해서 어제 6천자 기자회견도 했고 조금 전에도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서민들에게 금융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받아들이고 또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다만 게으른 언론들과 이 토론한 사람 언론 탓이죠. 아니 그런 언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아니, 우리도 토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으시고. 아니 그건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렇게 보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이 문제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아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그냥 태도만 되고 빈정대가 끝나버리니까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요것만요. 내가 한 말씀 할게요. 예, 20초 그래요. 20초씩 드릴게요. 안 이상민 들어준다고 의원님. 탔다는데요. 예. 그 전에 예. 소구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세요. 너나 잘해 이겁니다. 아니 저는 좀 애정을 20초?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이것저것 열심히 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맥락이 있어야 돼요. 아, 저 당은 저렇게 가고자 하는 뭐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둘 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도 보면 뭐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 약간 공무원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당이라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정권 교체 이후에 민주당의 바뀐 방향성은 무엇인가? 예, 마무리. 혁신된 방향성은 방탄이라고 욕먹은 이게 그다음에 잘 민생 내놓는 모르겠다 거죠, 이거죠. 뭐. 그러니까 예. 소구력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이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한판 쓴소리 국민의 이현주 전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